끝도 없이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 군사 대결이라도 불사할 것 같았던 이번 정상 간 전화통화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외교가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7개월 만의 통화입니다. 이번 통화의 핵심은 단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결이 아닌 경쟁이고 경쟁이 대결화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결이 의미하는 것이 군사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을 베끼어 써왔던 우리 언론들은 미중 갈등을 지나칠 만큼 군사적 관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사건의 전개를 기정사실로 하여 친중 프레임과 박쥐 프레임을 씌우는 짓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군사에서 명확히 미국 쪽에 붙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안보가 무너진다고 역설했는데 이번 미중 간 정상통화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미중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밝힌 정상통화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쪽이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를 보면 누가 어떤 점을 더 중시하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양국 간 이해관계가 겹치는 분야, 즉 이익을 함께할 분야와 미국과 중국의 이익과 같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는 분야로 나눠 광범위하고 전략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눠 먹는 것과 서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오래된 전략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세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패권국 지위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으니 중국이 이를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논의했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서로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행위나 자극을 조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강대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주도록 만들지만 대리전이 아닌 미국과 중국이 직접 부딪히는 모습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산과 물이 겹겹이 막아 길이 없나 했더니 갑자기 버드나무가 우거지고 꽃이 만발한 마을이 있었다는 남송시대 시를 소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서로의 원하는 목적이 일치함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관영매체 신화사 통신 보도문을 통해 상대적으로 긴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화사 보도문이 사실상 정부 보도자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사 등 중국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대중정책으로 미중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공통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바이든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서로 핵심 관심사를 존중하자고 말한 뒤 바이든이 큰 관심을 보이는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국제협력, 국제경제 회복 등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조정과 협력을 강조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은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문제를 거론했는데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꿀 생각 없다는 바이든 발언은 대만을 두고 긴장감이 높아만지는 시기에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해 줌으로써 시진핑의 숨통을 트여주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한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물론 홍콩, 신장 등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토 주권 문제를 미국이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국에 어느 정도 반가운 뉴스인지 알게 해줍니다. 일본 매체들이 작년부터 중국의 대만 침략설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미일 양국의 공동 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일본의 속셈은 너무나 뻔합니다. 동아시아에서만큼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이 내려올 수 없도록 사태를 만든 뒤 중국과 대만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등한 2인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서 일본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미 중간 군사적 마찰을 적절히 부추기고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바이든과 시진핑의 전화통화는 이런 일본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미중 양국이 중요하고 우선적인 영역을 정해 오판과 뜻밖의 충돌을 피하고
미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바이든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바이든의 발언 요지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며 이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대만이 미국의 지지로 독립만 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대만을 굳이 도모할 이유가 없고 지금도 딱히 불편할 것이 없는데 대만을 어짜고 중국과 전쟁할 이유가 미국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지나치게 확산하여 버린 대중 정책 방향을 바꿔줄 것을 말했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해 줌으로써 대화를 이어갈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미중 정상이 왜 이 시점에 통화했는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군사에서 파급력이 큰 미중 두 나라가 그동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형태의 양국 정상 간 대화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급진적인 화해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양보를 하든 양보를 받든 바이든과 시진핑에게는 합당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급작스럽게 화해하는 모습은 국내 정치에서 위기가 될 수도 있을 만큼 미국과 중국 관계는 악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만 놓고 보면 뚜렷한 단기적 현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다른 주요 사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만 정상 간의 큰 흐름을 잡으면 나머지는 고위급 실무진이 이를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외교의 정석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두 사람이 이런 통화를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통화는 9.11 테러 20주기를 앞두고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를 완료하고 난 뒤 이뤄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등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와중에 정상 통화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영문 매체 세계타임스는 미군의 아프간 철수 뒤 탈레반이 임시정부를 선언한 직후라는 점을 모두에 강조했습니다. 미중 매체들 역시 통화 배경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크기에 비춰보았을 때 발표된 내용은 너무 적습니다. 언론에서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상 간 통화 배경을 최근 상황을 통해 다른 각도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프간 남중국해 문제, 대만과 기업 투자 등 이해가 걸린 현안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일단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중요합니다. 우리 언론이나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미국이 예정보다 빨리 그것도 무질서하게 철수하면서 벌어진 혼란이라고 말하지만 철수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반적인 분위기 탓에 제때 철수 준비를 하지 않은 미국 국방성과 국무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정은 탈레반과 합의한 5월 말일인데 3개월을 늦춘 것입니다. 5월까지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도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전 영상에서 궁금TV가 말한 것처럼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험비처럼 바퀴 달린 군수물자는 육로를 타고 이동하면 됩니다. 조종사가 뻔히 존재하고 하늘을 날아 파키스탄으로 가면 되는 아파체 헬기마저 탈레반에 넘겨준 것은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왜 군수송기를 타고 탈출을 해야 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가장 먼저 나타난 언론들의 반응은 신장 지역에 탈레반이 혼란을 주는 것을 미국이 원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무장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탈레반 측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탈레반이 중국과 우호 관계를 가지려 매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군수물자를 넘겨준 추측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탈레반의 밀착이 너무 급하게 나타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 측과 아프간을 두고 사전에 협조를 주고받은 건 아닌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중국은 백신 제공, 인프라 사업 등을 탈레반에 제안하며 미군 철수 후 아프간에서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11월 중국이 토벌하고 싶어하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에 대해 테러 집단 리스트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테러 단체에서 지웠다는 것은 미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여러 나라, 여러 단체에서 무기나 경제 지원, 교류를 허용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러 단체 리스트 삭제건은 중국에는 몹시 거슬리는 일이 됩니다. 이번 정상 간 통화는 중국 역시 신장 분리주의 단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아프간을 근거로 활동하지 않도록 제어하는데
미국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고받으며 정치적 명분을 세울 카드들이 하나둘 분명해지는 모습입니다. 미중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적인 충돌도 두 나라는 기술적 조치로 예방해야 합니다. 미 해군은 동맹국 해군과 8월 남중국해 일대에서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중국 해군도 타이완 인근 등에서 지속적으로 무력 시위 성격의 해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 불필요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 구축함이 훈련 중인 중국 해군 전단 사이로 파고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어나선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방귀만 뀌려 했는데 똥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두 나라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대리전이 아닌 직접 부딪히는 상황으로 점점 빠져드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경제 분야 갈등 역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등 5호 국가들과의 보조를 중시하면서 미국이 특정 분야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국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자본을 받아들이면 중국 기업이 미국에 종속된다 판단하고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중국 돈이 나가면 돌아올 수 없고 미국 돈이 중국 기업에 들어오면 미국에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것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자국의 빅테크 기업인 디디 추싱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디 추싱의 주가는 폭락했고 스스로 미국 증시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뜬소문마저 돌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나아가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 자체를 어렵도록 만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윈의 엔트그룹이 투자한 자전거 공유업체 헬로가 미국 기업 공개 IPO 계획을 접었고 온라인 오디오 플랫폼 히말라야도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IPO 철회를 신청했습니다. 의료 데이터 업체 링크독 테크놀로지도 미국 IPO를 포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포기하는 대신 상하이, 선전에 이어 베이징에도 증권거래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제조 분야 가치 사슬에 이어 자본 측면에서도 서로가 분리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중국의 이런 대응은 미국을 고민에 빠뜨리게 됩니다. 중국이 미국 의도대로 미국이 운영하는 경제틀 안에서 성장의 발목이 잡히고 극복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자본과 산업에서 미국을 별개로 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국의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 패권은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세계 경제에 미국 영향력 약화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 당국의 보호를 받는 이른바 홍색 자본가들은 미국 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 등 월스트리트 자본을 유치해 번창했습니다. 이 같은 밀월 관계에 금이 가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미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이 이런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최근 산업 생산과 판매 등 경제 지표에서 부진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중국 경제가 하반기 들어 성장 계기가 약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중국이 자력으로 코로나19 경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경제, 기술, 군사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미국이나 중국은 물론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한국 등 많은 나라와 기업이 몹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당함을 이미 지나치게 넘어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국 자본가들이 특히 잘 알고 민감해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배경이 이번 정상통화를 만들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정상 간 통화에 대한 미국 측의 기대를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시 주석과의 직접 대화가 미중 관계의 답보 상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하나의 테스트로 주시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실무진으로 풀기엔 너무 멀어져 버린 두 나라의 틈을 메우려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에 대한 기대입니다.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추후 문제 해결의 실마리 또는 분위기 조성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의 이번
정상 간 통화는 한국 정부가 외교를 얼마나 슬기롭게 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를 해치지 않는 상생 외교이면서 절묘하게 국익과 연결하는 한국 외교는 현재 나타난 결과만으로도 대단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국민 만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